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시사 이슈 채널 이현승의 스모킹건입니다. 오늘은 좀 정치와 좀 다른 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리버쌤 유튜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올리버쌤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 올리버쌤 유튜브 내용이 미국 정치와 정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226만의 대형 유튜버인데 그 영상을 제가 다 봤는데요. 너무나 불평불만만 하는 것 같고 꼭 마치 미국이 너무 살기 어렵고 또 살기 적합지 않은 나라처럼 표현이 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그분의 수입이라든지 또 유튜브 내역과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게 그분이 수입이 당연히 많을 거잖아요. 220만 유튜버니까. 다른 분들보다도 월등히 많을 거고 그러면은 내야 되는 세금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미국에서 다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그분만큼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란된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분이 텍사스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또 텍사스 출신이시고요. 댈러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까? 미국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을 너무나 유튜브에서 마치 미국이 살기 힘든 것처럼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걸 또 이제 한국 언론은 너무나 조명을 했었어요. 다 언론이 베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미국이 살기 좋다고 했으면은 한국 언론이 이 기사를 안 썼을 겁니다. 미국이 살기 나쁘다고 하니까 또 이민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나 빠르게 언론은 기사를 썼는지 저도 참 감탄했습니다. 왜 미국 가는 거를 한국 언론은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논란을 좀 살펴보면 이 세금 문제를 꼽았어요. 근데 이분이 집 재산세가 2019년에 6,880달러에서 2026년에 8,000달러로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집 재산세가 1.36%가 된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높은 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텍사스는요. 소득세가 없습니다. 주소득세가 없어요. 버지니아는 5.7%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돈을 10만 달러 정도 번다고 보면요. 버지니아에서는 한 5천 달러 정도 세금이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 집 재산세도 또 내야 되거든요. 근데 텍사스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겁니다. 재산세가 좀 높은 대신에 소득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이 그분이 8,000달러를 더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세가 1.36%면 이게 집값이 상승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100달러 정도가 올랐다는 것은 그분의 집값도 올랐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분이 그때 당시 집을 아마 한 50만 달러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만 달러 정도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1,000달러 정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작정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왜 소득세가 없는 거는 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소득세하고 집재산세를 다 합치면요. 사실은 어느 다른 주보다도 적게 내는 겁니다. 세금을. 그래서 이런 것을 불평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보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주택보험비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주택보험비는 많은 정보가 개인주택들에 대해서는 주택보험료에 대해서 많이 보험이 붙는다고 해요. 또 텍사스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을 지은 지역을 보니까 좀 외진 곳에 막 그 단독주택을 지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에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인이 선택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 보험료가 오른다고 불평을 한다? 좀 그 본인의 그 삶의 요구와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수준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택담보보험료는 의무는 아니죠. 근데 만약 대출이 있다면 의무라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선택인데 그 선택에 대해서 마치 미국의 정책이 너무나 잘못된 것처럼 주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 문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교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 미국의 공교육이 빠른 속도로 망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교육부를 없앴기 때문에 공교육이 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이들의 공교육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미국의 공교육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연방교육부 폐지가 아니고요. 이미 좌편향된 이 정책들, 연방교육부가 많은 교육 지침들을 주교육부에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주로 DEI, 우리가 다양성, 포용성, 포용,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교육, 인종, 젠더 논의, 또 역사 교육도 약간 좌편향된 교육을 많이 했었죠. 소위 워크 어젠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 지침들 많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 부모들이 사실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을 하냐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왜 내 자식들은 수학이나 또 외국어 또 다른 자연과학을 배우고 싶은데 왜 이런 교육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선행이 돼야 되냐 이렇게 많이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이 돼서 연방교육부가 너무 이제 관여가 많다. 그리고 이미 연방교육뿐 아니고 미국은 또 주가 이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주교육부나 또 학부모들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방교육부가 많이 자신들의 어젠다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걸 폐지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마치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부리는지 이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자식들이 그런 교육을 받길 원하는가요? 이분이?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자녀들이 아직 어리신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자연과학을 배우는 게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성교육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배우는 거 원하시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의 자식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이런 불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녀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런 교육보다는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또 전 세대가 이제 교육들 다 자식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 연방 교육부에 대한 세금을 줄이자. 이런 내용을 했다고 하면서 그 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을 걸어요. 그분들이 세금을 줄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교사들에게 또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아니 본인은 집세 높다고 하면서 이민 못하겠다고 하고 그 세금 조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된 논리 같습니다. 정말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본인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는 것이 아깝고 다른 사람들은 또 세금을 내야 된다고 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분이 또 지적한 게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너무 잘 안 됐죠. 그래서 사실 보험료가 비싼 것도 맞고요.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의료제도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비용도 싸고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잘 조성이 됐죠. 미국보다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는 2019년 676달러에서 2026년 2000달러까지 올랐다고 해요. 근데 단순히 보험료가 어떤 이유에서 오른 건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올랐다고만 이야기하고 자, 그럼 보면은 팬데믹 이후로 사실 보험료가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가 오른 데는요. 그 전해 또는 몇 년간 본인이 사용한 내역도 올라가요. 또 자신의 본인 가족에 대한 이력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보험료가 그렇게 막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또 물가 상승이나 또
다른 약값 이런 데 포함돼서 올라가는 보험료도 있겠지만 개인에 관련된 병력에 관련된 보험료도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도 사실은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2,000의 보험은 좀 고급한 또 중 이상의 혜택을 원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내고 혜택을 적게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적게 내시고 혜택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본인이 더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물가가 살기 힘들다고, 그것도 대형 유튜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영상 조회수가 100만도 많고 몇십만도 많고 50만도 있고, 그러면은 수익이 비슷하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겠다고 하고 또 1년에 한 $4만, $45,000 세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우는 소리를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3억 명의 인구 또 그에 준하는 인구들이 다 그런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데, 또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지 못해서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미국의 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잘 전달해야죠. 제가 볼 때는 뭐 제목도 같고 약간 어그로성으로 해서 뭐 조회수를 올린다거나 또는 뭐 후원을 받으려고 했다는지 이런 느낌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마치 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떠날 것처럼, 미국이 살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수습한다고 뭐 한국 이민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 유튜버의 전략인지 아니면은 실제 그 사람이 체감하고 있는 미국 생활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 저는 판단이, 그분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올리버 쌤 유튜버에 관련된 논란을 좀 정리해봤고요. 제가 미국 생활에 대해서 그분이 지적한 실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현승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